한국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CNN 기자가 쓴 기사로 인해 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한국을 무시하던 이 기자는 한국보단 일본이 더 낫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러던 이 기자는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다 같이 알아봅시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윌슨이고 저는 미국에서 온 CNN 기자예요. 제 일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경제와 비즈니스에 대해 글을 쓰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어요. 정보는 곧 힘이라고 믿고 있고 제 역할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여러 나라의 경제를 연구해왔어요. 어떤 나라는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나라는 어려움을 겪어요. 어떤 나라는 앞서가고 또 어떤 나라는 뒤따라가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항상 선두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을 가지고 있었죠. 도요타, 소니, 닌텐도, 혼다,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은 모두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은 최첨단 기술, 강한 경제력, 그리고 풍부한 문화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본을 존경했어요. 저도 일본을 존경했어요. 저는 일 때문에 여러 번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감탄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부지런했고 도시는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인들에게 경쟁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일본은 아시아에서 진짜 경쟁자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려고 해도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한국이요? 그냥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을 뿐이죠. 이 마지막 말이 항상 제 귀에 남았어요. 한국. 물론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어요. 한국차, 현대와 기아를 본 적이 있었고 삼성과 LG가 좋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아직 일본만큼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일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국 제품? 싸긴 한데 품질은 별로예요. 한국 영화랑 음악? 그냥 유행이죠. 한국 경제? 일본만큼 강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워낙 오랫동안 앞서 있었고 그게 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데이비드. 상사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말했어요. 새로운 임무가 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무슨 일이죠? 일본으로 가야 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일본이요? 또요? 일본 경제에 대한 기사는 이미 많이 썼는데요. 뭐가 새롭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뭔가가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마를 찌푸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가 테이블 위로 보고서를 밀어줬어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첫 몇 줄을 읽었어요.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일본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요? 저는 소리 내어 읽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상사가 인정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증명해요. 점점 더 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 브랜드들이 일본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단순히 음악이나 TV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항상 리더였어요. 일본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거지 반대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죠. 상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변화 속도가 엄청나요. 직접 가서 확인해봐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찾아보고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바라보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작은 나라였어요. 언제나 일본을 따라가고 있었고 절대 앞서 나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틀렸던 걸지도 몰라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일본의 강점과 리더십에 대해 글을 써왔어요. 일본이 성공하고 있다는 걸 믿었어요. 일본인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일본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임무는 일본이 무시하던 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도하는 것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어쩌면 과장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캐리어를 닫았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비행기에서 내려 나리타 국제공항에 들어선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은 언제나처럼 붐볐고 여행객들은 사방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익숙한 일본의 분위기가 저를 감쌌어요. 일본어와 영어로 들려오는 안내 방송,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매끄러운 바닥 위를 굴러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까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안내 방송은 한국어로 제공됩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 섰어요. 한국어였어요. 스피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집중해서 들었어요. 안내 방송은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이어졌어요. 몇 년 전 서울에서 들었던 방송과 똑같았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도쿄 공항이 언제부터 한국 공항처럼 들리기 시작한 거지? 물론 일본은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친절한 나라예요. 하지만 그동안 일본어, 영어, 그리고 가끔 중국어 정도가 안내 방송의 주된 언어였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린 적은 없었어요. 복잡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어요. 그냥 작은 변화일지도 몰라. 하지만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지나면서 더 많은 한국어 표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어요. 광고나 안내판이 마치 한국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긴 비행 끝에 피곤이 몰려왔어요. 체크인을 빨리 마치고 샤워를 하고 푹 쉬고 싶었어요.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여권을 건넸어요. 단정하게 머리를 묶은 젊은 일본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직원이 저에게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한 거예요. 저는 깜빡거리는 눈을 몇 번 감았다 떴어요. 혹시라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혹시 내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온 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그냥 영어로 해도 돼요. 직원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한국 분이신 줄 알았어요. 요즘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정말 많아서 저희 호텔에서는 먼저 한국어로 인사드리려고 해요.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호텔에서 직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한국어를 할 줄 알면 일본에서 취업하는데 정말 도움이 돼요. 비즈니스에서도 필요하고 일상에서도 자주 쓰이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 한국어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적이 있었나?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룸키를 받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K-팝 팬들이나 언어에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도쿄 한복판의 호텔에서 한국어가 필수 언어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비즈니스였어요. 그리고 현실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니 머리를 좀 식히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도쿄 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공기를 느껴보기로 했어요. 저는 도쿄에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눈부신 네온사인, 비즈니스맨과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 편의점, 초밥집, 라멘 가게.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시부야를 걷다 보니 예상했던 풍경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간판에 더 많은 한국어가 보였어요. 예전보다 한국 음식점이 훨씬 많아졌어요. 옷가게 스피커에서는 일본 노래 대신 한국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 한쪽에서 젊은 일본인들 몇 명이 카페 앞에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중간중간 한국어 단어가 들려왔어요. 저는 발걸음을 늦추고 조용히 들었어요. 너 토픽 시험 봤어? 한 여학생이 물었어요. 응, 이번에 사급 나왔어. 근데 그 회사 지원하려면 5급은 돼야 한대. 저는 순간 멈춰 섰어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 시험이에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이 이 시험을 마치 토플처럼 당연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어요. 저기 실례지만 왜 한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여학생이 답했어요.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원하는 회사가 많아요. 남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특히 한국 브랜드랑 일하려면 필수예요. 취업할 때도 훨씬 유리하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언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어가 취업 스펙이 된 거지?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근처에 있는 대형 서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언어학습 코너로 가서 한국어 책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놀라고 말았어요. 한국어 학습 코너가 한쪽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단순한 회화책이 아니었어요. 문법서,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 고급 학습서까지 빽빽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제일 잘 팔리는 책 코너를 보니 베스트셀러 10권 중 5권이 한국어 관련 책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변화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 변화를 막을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건 그냥 한류 열풍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한국 문화의 인기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본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들었던 한국어 안내 방송. 호텔 직원이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던 모습. 학생들이 마치 영어처럼 한국어를 공부하던 장면. 서점에서 한국어 책들이 가득했던 진열대. 저는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가 확실히 달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 이 상황을 설명해줄 적임자가 있었어요. 켄지 타카하시. 일본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예요. 몇 년 전 한 컨퍼런스에서 만난 이후 저는 일본 경제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곤 했어요. 지금도 그가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 중 하나인 신주쿠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켄지를 만났어요. 켄지는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검은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데이비드, 오랜만이네. 켄지. 저는 그의 손을 흔들며 악수를 했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간단한 안부를 나눴어요. 하지만 저는 서둘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진지하게 물었어요. 켄지, 일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한국어를 많이 쓰는 거야? 켄지는 피식 웃더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할게. 일본이 변하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어.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변하고 있다고? 어떻게? 켄지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몇 개의 차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가 데이터를 훑어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삼성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 브랜드. 현대 전기차가 일부 일본 자동차 브랜드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음.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브랜드가 일본 시장을 장악. 일본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K-팝이 J-팝보다 높은 음반 판매량 기록.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가 3년 만에 3배 증가. 일본 기업들이 채용 시 한국어 가능자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 저는 고개를 들고 켄지를 바라봤어요. 이거 진짜야? 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리고 이건 단순한 문화적인 변화가 아니야. 비즈니스야. 켄지는 다시 화면을 클릭하더니 다른 차트를 보여줬어요. 이걸 봐.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이 엄청나게 증가했어. 이제 일본의 주요 기업들도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필요로 해.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왜? 일본은 항상 아시아의 리더였잖아. 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의존해야 하지? 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야. 세상이 변했어. 한국의 기술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어.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저는 어제 만났던 일본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럼 젊은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어는 그냥 K-팝 팬들이나 배우는 언어였어. 하지만 이제는 경쟁력을 높이는 스펙이 됐어.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켄지는 조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아래로 봤어. 우리는 한국이 그냥 우리를 따라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 일본이 항상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앞서 있다고 믿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 지난 출장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고. 하지만 이제 켄지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사람들도 깨닫고 있어. 우리가 틀렸다는 걸.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오는 나라가 아니야.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분야가 많아. 저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너무 강해져서 일본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는 거야? 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뭐 그런 셈이지.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됐어. 저는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변화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은 일본의 작은 형제처럼 여겨졌어요. 언제나 뒤에서 따라가고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제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리더가 아니에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켄지를 바라봤어요. 솔직히 기분이 어때? 저는 물었어요. 넌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 항상 일본이 최고라고 배웠을 텐데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난 오히려 흥미로워. 그는 말했어요. 한국이 성장하는 만큼 일본도 변해야 해. 한국이 우리를 자극해. 경쟁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긍정적인 시각이었어요.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쿄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을 뿌리부터 뒤흔들 일이었어요. 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 항상 자부심이 강한 나라였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는 확신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어요. 비즈니스에서도 문화에서도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변화를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한국어 간판과 가게들이 많았지만 그 외에도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었지만 일본이 뭔가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이유를 직접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호텔 방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켄지와의 대화를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방 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약한 진동이었어요. 그런데 몇 초 후 강한 충격이 방을 뒤흔들었어요. 책상 위 스탠드가 넘어졌어요. 노트북이 앞으로 밀려났어요. 벽에서 꺾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하지만 진동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마치 바닥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느낌이었어요. 전등은 마구 깜빡였고 호텔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긴급 지진 경보. 깊고 낮은 굉음이 울려 퍼졌어요. 마치 땅속에서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저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뛰어올라 문틀을 붙잡았어요. 방 전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야. 이건 큰 지진이야. 창밖에서는 자동차 경적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 깨지는 유리 소리가 함께 들렸어요. 저는 일본에서 작은 지진을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번은 완전히 달랐어요. 더 강했고 더 위험했어요.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진동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어요.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꼈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속보가 떠 있었어요. 속보 도쿄에서 규모 6.5의 지진 발생. 쓰나미 경보는 없지만 여진 예상됨.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다른 투숙객들이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한 것처럼. 밖으로 나가보니 거리 풍경이 더 강하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이 가게나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다시 흔들릴지 몰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성이고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미 가방을 챙긴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도록요.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또야? 저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자주요. 그때 깨달았어요. 일본이 고민하는 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언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데이비드, 괜찮아? 응, 괜찮아.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어? 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리고 점점 심해지고 있어.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일본은 원래 지진이 많은 나라잖아. 근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 사람들이 불안해 보여. 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 사람들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 최근 몇 년 동안 지진이 더 잦아졌고 규모도 커졌어. 과학자들은 말해. 앞으로 몇 년 안에 정말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켄지는 이어서 말했어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본을 떠나고 싶어 해, 데이비드. 자신의 미래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기분에 지쳐버린 거야. 저는 어제 만났던 일본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더 좋은 직업을 위해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안전을 찾아 떠나는 거였어요. 저는 어제 시부야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일본은 지진이 너무 많아. 한국이 훨씬 안전해. 그때는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알겠어요. 일본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지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고도 없이 피할 수도 없이. 반면 한국에서는 대형 지진이 거의 없어요. 만약 제가 젊고 꿈이 많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더 안전한 곳을 선택하겠죠.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제 일본이 걱정하는 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국민을 잃어가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곳은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나라 한국이었어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다라는 오랜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치 제 발밑의 땅처럼.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일본이 이 변화를 견딜 수 있을까? 이제는 장담할 수 없었어요. 지진이 있던 다음 날 아침 도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평소처럼 출근했고 지하철도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저는 일본의 경제와 비즈니스에 대한 기사를 쓰러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그보다 훨씬 더 큰 변화였어요. 조용히 미래를 고민하는 나라, 일본. 일본은 단순히 비즈니스에서 한국과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젊은 인재들, 자부심, 그리고 심지어 안전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일본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하라주쿠의 한 카페에서 일본 대학생 몇 명을 만났어요. 이들은 일본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젊은 세대였어요. 야망이 있었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그들과 마주 앉았어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여학생 한 명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이야기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궁금해서 그런데 왜 요즘 일본에서 이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은 서로를 잠시 바라보더니 한 명이 대답했어요. 그냥 필요하니까요. 유키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말을 이었어요. 요즘 기업들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원해요. 취업할 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옆에 있던 남학생 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만 유리한 게 아니에요. 한국어를 하면 한국에서도 취업할 수 있어요.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다시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진짜로 한국에서 일할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료는 어깨를 으쓱였어요. 왜 안 돼요? 한국은 연봉도 높고 근무 환경도 더 좋아요. 그리고 솔직히 일본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어요. 저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불안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료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경제도 답답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어젯밤 지진까지. 그냥 살면서 계속 불안한 느낌이에요. 옆에 있던 미카라는 여학생이 말을 보탰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고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을 보세요. 한국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일본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교재와 필기 노트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한국어 문법 연습지, 한국어 능력 시험 모의고사 문제, 서울의 한 기업에서 채용 중인 공고. 처음에는 일본에서의 한국어 열풍이 단순히 K-팝과 한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이 학생들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팬이 아니었어요.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키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해를 못하세요. 아빠는 항상 왜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 가려고 하니? 라고 하세요. 하지만 아빠가 자랄 때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완전히 달라요. 미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한 직장에서 평생 일했어요. 그땐 안정적인 직장이 많았지만 이제 그런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료도 말을 보탰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적어도 연봉이 계속 오르잖아요. 일본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뭐가 나아지는 느낌이 없어요. 이들은 모두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 더 나은 미래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에게 꿈의 나라는 일본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하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려는 것처럼 느껴져요. 유키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위치가 바뀐 거예요. 미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한때 아시아를 이끄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그 자리에 있어요. 료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언젠가 일본이 다시 앞서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는 한국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들은 일본의 가장 똑똑한 젊은이들이었어요.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일본을 떠날 결정을 내린 듯 보였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슬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일본을 등지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도 저는 그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항상 일본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는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항상 앞서간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도쿄의 바쁜 거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여전히 똑같았어요. 높은 빌딩, 반짝이는 간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일본은 이미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일본이 아시아를 이끌던 시대는 끝난 걸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다음날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도쿄에서 하루를 더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엔 이 도시가 다르게 보였어요. 전에는 일본을 아시아의 선두 국가로만 생각했어요. 모두를 앞서가는 나라, 따라갈 수 없는 강국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일본은 그 이미지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나라처럼 보였어요. 하루 동안 도쿄를 걸으며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곱씹어 봤어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은 한국과 단순히 협력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한국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끝없는 지진과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었어요. 물론 일본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강한 나라였고 여전히 자부심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아에서 유일한 리더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많은 일본인들이 미래를 한국에서 찾고 있었어요.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대기하면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를 듣고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저는 젊은 일본인 여행객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한국어 회화책을 펼쳐놓고 기본적인 문장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예전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주할 때 느꼈을 설렘처럼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장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일본의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강한 도시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이 한국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이건 단순히 비즈니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언어나 대중문화의 변화도 아니었어요. 이건 미래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미래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한국에 있었어요. 비행기가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었어요. 제가 떠나기 전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눈부신 도시의 불빛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한국에서 찾고 있었어요. 기업들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끝없는 지진과 불안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새로운 현실, 이제 일본은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 이 제목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써내려갔어요. 글을 쓰는 내내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단순히 일본의 몰락을 기록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거라는 것도요.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한 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기사를 송고했어요. 기사가 공개되자 전 세계에서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어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 일본의 젊은 세대가 한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한국이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 SNS와 뉴스 포털 사이트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일본 네티즌들 중 일부는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일본이 한국을 따라간다고?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한류는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기사의 내용을 인정했어요. 솔직히 요즘 일본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야. 내 친구들도 한국 취업 준비하고 있어. 현실이야.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걸 이제 인정해야 할 때야. 한국의 반응은 더 뜨거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걸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어. 일본이 우리를 경쟁자로 보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더 성장해서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자. 서구권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아시아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은 너무 오래 자만했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미국도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기사가 나간 후 저는 수십 통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CNN, BBC,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가 일본의 변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며칠 후 일본 정부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 기자가 직접 물었어요. 최근 기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정부 대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어요.
일본은 여전히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과거였다면 일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일본도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더 큰 위기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하나 확실한 건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연구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번 기사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